안녕하십니까. TV메디컬 약손의 서상국입니다. 네, 윤윤선입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리고 장염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네,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프다.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프다. 아마도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피로가 쉽게 잘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자율신경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에 대한 질환과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조절해주는 자율신경.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찾아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마디로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흥분된 교감신경이 전신의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두통, 불면증, 안구건조증, 안면홍조, 심장의 질환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아가서 부교감신경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소화기와 생식기의 약화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통증과 마음의 질환으로 김순열 박사를 찾은 환자들.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뇌신경인데 뇌신경의 눈물샘이나 침샘, 내장 분비선들을 따라서 그러나 환자들에게 자율신경 실조증은 아직 낯선 단어일 뿐이다. 평소에 불면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겠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좀 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면증이랑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방문 왔습니다.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좀 생소한 질병이죠. 소화장애나 전립선염, 자궁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다른 원인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찾아보던 중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접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계의 흐름이 뒤틀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몸의 균형을 한의학에서는 침과 한약으로 다스리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자율신경계 면역력을 강화한다. 첫째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요.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는 것을 억제해주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복부의 인맥을 치열했습니다. 정신적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자율신경. 김순열 박사는 그 자신도 자율신경계 질환 예방을 위해 특별한 취미를 즐기고 있다. 이 자율신경은 대부분이 뇌신경과 연관이 많거든요.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우리 몸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지는데 그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째는 운동이고 둘째는 독서, 세 번째는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배우고 악보를 보고 머리를 쓰고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뇌신경을 가장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질병은 건강할 때 예방해야 한다. 환자를 통한 오랜 경험과 스스로 터득한 자율신경 건강법을 바탕으로 그는 병의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네, 질병의 치료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만큼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책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램과 최면 치료 등 다양한 치료 기법을 익혔다는 김순열 박사.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희망과 노력이 있다면 건강은 지켜진다는 것. 가장 좋은 치료법은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살리고 근육을 키우고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음식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질병의 탈출. 자율신경계 권위자 김순열 박사와 함께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줄 자율신경 건강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일상생활
관절의 통증과 피로의 원인을 시원하게 밝혀주실 분입니다. 네. 한의사 김순열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질문을 해주실 세 분 패널분들 나와 계십니다. 네. 유성철 아나운서, 김묘선 씨, 정임찬 씨, 반갑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생활 속 질환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패널분들은 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싶은 좀 그런 질환들 없으신가요? 있죠.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그렇죠, 많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저도 네. 사실은 감기를 잘 하지 않는데 요즘은 감기가 한 번 오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든지 면역력이 약해져서. 네, 네. 밤이 겁이 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쉽게 피로해져서 피로가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그런 증상들 있죠. 여선 씨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전 약손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병이 많았구나 새삼 느끼고 있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했던 그 왜 직립성 저혈압. 네. 앉았다 일어나면 다들 좀 띵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족냉증. 이거 다 혈액순환이랑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화가 이렇게 많이 나요. 화병.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화를 다 참고 살아야 되나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화가 치민다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 많이 그래요. 네, 맞아요. 화병.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화병이라는 게 의학 사전에도 딱 등재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이 화병 얘기만 나오면 남자들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이 된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주눅이 됩니다. 들죠. 하지만 억울해요. 효찬 씨, 우리 남자들도 힘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울컥울컥하고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지르면 또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차에 앉아서 노래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네. 세계 의학 사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네. 예, 아, 이 화병이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비단 우리 패널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공감할 만한 일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원장님, 이런 화병 이런 것까지도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감염 질환, 감기를 포함해가지고 뭐 두통이라든지 불면증,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귀에 소리가 난다, 입이 바짝바짝 탄다, 네. 그다음 위염, 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 모두 자율신경 실조증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조금씩 제가 겪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모든 네. 게 그럼 다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도대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뭔가요, 정확히? 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게 하고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네. 앞 사람을 보면 눈에 초점을 맞춰주고 달려갈 때 다리에 보폭을 맞춰주는 등 이렇게 일상생활을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컨트롤 해주는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저절로 알아서 그렇죠. 돌아가는 신경들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안쪽에서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의 OS 같은 그런 신경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데 약간 이상이 생기면은 뭐 약국에 가서 약 하나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금세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보면요. 주로 증상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 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그렇죠. 속이 아프면 위장약, 그렇죠. 예.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신경이란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흥분된 교감신경을 억제해 준다든지 약해진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썩은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 전체를 봐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주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순열 원장님의 자율신경 건강법 강의 첫 번째 강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율신경 실조증과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줄입니다. 신경줄을 따라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고요. 또 호르몬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자율신경을 설명하면 자율신경은 혈액의 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화가 나면 열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확 모아줍니다. 어디로? 얼굴로. 불그락, 푸르락, 뚜껑이 열릴 만큼. 그죠? 눈에 힘을 줘야 되죠? 네. 동공이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치려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면 위장에 피가 가야 되잖아요. 예. 밥을 먹었는데 발로 피를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발로, 이 위장으로 피를 보낸다든지, 영화를 볼 때는 귀로 보내고, 눈으로 보내는. 그런 것을 조절하는 신경이 한마디로 자율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 심장 오늘 몇 번 뛰세요? 보폭은 35cm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지겠죠. 네. 이 컴퓨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나님이 조정하도록 몸속에 내장해 놓은 것입니다. 네.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같은 OS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될 때는 교감신경계에 불이 켜집니다. 네. 그 대신 뭔가 휴식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될 때는 부교감신경계라는 곳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예. 먼저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교감신경이 나오는 것은 이 척추, 흉추에서부터 요추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 대칭으로 우리 온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는 것은 머리 쪽에서 나오는 신경은 없고요. 이 흉추에서 나와서 머리 쪽, 얼굴은 전부 흉추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한증이나 안면 홍조나 이런 걸 치료를 하러 가다 보면 네. 여기 가슴 쪽에 있는 신경을 차단, 마비시켜가지고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성상신경을 마비시켜서 이쪽에 나오는 뭐 한선이나 이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은 특히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경선을 따라서 신경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신수질이라고 해서 콩팥 바로 위에 이 부신수질이라는 부분의 안쪽, 부신의 안쪽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제이슨 스타덤 나오는. 네, 맞습니다. 저 좋아했던 막 뛰어다니는 네. 영화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은 에너지 대사량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막 근육의 힘이 증가하고 머리도 빨리 돌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정신이 맑아지는 경향이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과해지면 몸이 빨리 지치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치료를 하다 보면 아까 앞에 봤던 신경선을 이제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신경선을 치료해도 효과가 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경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분비까지도 뭔가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달리 이 척추 전체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이 위장이 멈춰버린다든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방광이 자극돼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지 네. 그렇게 되고 이 부교감신경은 전신에 분포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내장기, 뱃속에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더 쉽게 얘기하면 분비선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전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부교감신경계가 약해지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구건조증, 예. 입이 마르면 뭐 구갈, 네, 그렇죠? 네. 위장이 말라버리면 소화장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식기도 똑같습니다. 분비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네.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나 전부 전선을 타고 전달되기도 하고, 이 전선과 전선 사이, 그 신경줄과 신경줄 사이에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고 전기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예. 특히 신경은 포도당만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했는데 배가 고파지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계속 배가 고프다고 움직이지도 않은데 왜 밥을 또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뇌라는 것은 신경만 모여 있죠. 1.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 우리 몸이 쓰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쓰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이 시소 같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네.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교감신경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열을 받을 때는 소화장애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난 뒤에 다 같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디 가죠? 한잔하러 가서. 회식하러 가죠. 네. 그죠? 뭔가를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예.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배를 편안하게 해주면 이 스트레스가 다 가라앉게 돼 있다.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회식은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끝낼 때는 네. 항상 오찬이나 조찬이나 네. 이렇게 밥을 먹게 돼 있다. 네. 술을 마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위별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살펴보면요. 눈은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는 동공이 산대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놀랬는지를 살펴보려면 눈동자가 네. 이 동공이 커졌는지 작았는지를 보면 된다.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충동됐을 때 편안할 때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수축을 하거나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적게 나오니까 안구 건조증, 눈이 시리고 충혈이 잘 되고. 눈도 혈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팔을 많이 쓰면 팔에 힘을 줄 때 팔에 핏대가 쓰죠. 네. 그죠? 목소리를 크게 하면 목에 핏대가 쓰고 네. 눈을 많이 쓰면 눈에 핏대가 쓰는 눈이 충혈됐다는 것은 눈을 과도하게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비샘은 전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샘, 콧물샘, 침샘, 위샘, 뭐 생식기의 분비샘 다 그렇고요. 근데 특히 이제 한선, 땀샘은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긴장하면 손에 땀을 진다. 네. 머리에 땀이 난다. 예. 긴장했을 때만 땀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했다는 것은 뭔가 열을 낼 일이 생겼다는 걸 뜻하거든요. 예. 열이 나면 식혀야 되잖아요. 네. 식히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을 자꾸 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피곤하다. 자도 피곤하다. 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검사해보면 아무 데도 나쁜 것이 없다. 없어요. 예. 신경이 에너지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신경이란 것은 사실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오지 않더라도 네. 저절로 이제 이 반사작용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화를 내는 것은 주먹을 치지 않더라도 화를 내게 할 수 있어요. 네. 작년에 돈 떼먹고 간 그 자식 생각하면 열이 오르잖아요. 저한테 먹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기능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복강내 장기는 전부 부교감신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장이 튼튼한 사람이 성기능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충만해야 발기도 더 잘 되는 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사정이라는 것은 이 극도로 흥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빨리 흥분에 도달해 버린다. 그래서 조루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감신경계라는 것은 집단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눈 커지고 심장 뛰고 주먹에 힘 들어가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위장장애, 심장의 두근거림, 땀 흘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몸이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뇌 기능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사실은 자율신경 자체가
이 몸속의 어떤 것을 조절하긴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외부에서 다 받습니다. 네. 정신적인 영향 같은 거, 환경적인 영향, 온도의 영향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네.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내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도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흥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면증, 두통, 감염의 증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도 증가하고 만성 피로, 우울증, 나아가서는 공황장애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대부분 부교감신경이 약화되기 때문에 내장기의 장애, 소화장애, 위염, 장염, 전립선염, 자궁질환, 성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의 수축, 혈관의 혈액순환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 네, 주위를 살펴보면 아나무인,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주변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네, 이런 많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없어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아나무인, 조금 기고만장하게 사는 삶을 사시면 더 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의사 김순열 원장님의 자율신경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자율신경 이상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알고 보니까 이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주상철 아나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트레스를 사실 안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없죠.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같이 나이가 들면 사실 이 피곤하면 잘 풀리질 않아요. 전에는 한 2-3시간만 자면 싹 풀리고 그랬는데 예. 이 피곤 쉬어도 잘 안 풀리는 이 피로 이것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하나인지 네. 그렇죠? 만성 피로.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때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세 때까지는 모든 세포가 다시 재생이 제대로 다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식을 낳은 2세를 이어줄 때까지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재생이 제대로 되질 않죠. 예. 그래서 젊을 때는 사흘밤, 사흘낮을 새더라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네. 회복이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로는 하룻밤만 고생을 하더라도 사흘밤, 사흘낮을 네. 힘들게 고생을 하게 되는 서글퍼. 거죠. 근데 이 자율신경의 실조라는 것이 대개 이제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초래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신경의 흥분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네. 실제로 주중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었다고 했을 때 네. 주말 하루를 쉬어서 그것을 모두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쉴 수 없어서 생긴 병이죠. 네. 그리고 이 쉰다는 것은 이완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긴장이 된다는 걸 뜻하고 네. 이완 상태에서 긴장 상태로 몸을 전환시킬 때 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가장 힘든 것이죠. 반대로 일을 막 하다가 휴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긴장 상태에서 이완으로 가는 것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핑계로 또 우리 아버님들 네. 주말에 계속 누워 계시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예. 네. 피로의 빚은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는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예전에는 낯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색이 안 변했는데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순간 화가 나면 이게 귀까지 빨개져서 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왜 하루 종일 얼굴이 빨간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일명 안면홍조, 네. 별명 홍당무 이런 별명을 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자율신경 이상에서 온 증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자율신경의 조절이 잘 되질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났거나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니까 신경이 많고 혈관이 많이 분포된 얼굴 쪽으로 열이 더 많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조절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금방 올랐다가 금방 회복이 내릴 되는데.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자율신경 이상이 생겨서 늘 긴장돼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빨리 붉어지고 더 오래 지속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더 빨리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감정 홍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좀 감정 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머쓱하거나 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너무 얼굴이 정말 새빨개져서 사람들이 금세 눈치를 채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홍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 분산을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네. 실제로 호흡을 한다든지 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저녁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을 먹어야지. 탕수육 이번 먹어야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저기 발리로 여행을 가야지. 푸른 바다 생각을 해준다고. 네. 잠시만 생각을 해줘도 예. 이 뇌신경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금방 상태 전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 훈련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은 약간 뜨거운 곳을 피하고 사우나 같은 거를 많이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보통 홍조가 있으신 분들 더운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차가운 것만 먹고 땀이 나는 일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활동량을 줄이거나 차갑게 하면 사지 말단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나 얼굴 쪽에 혈류량은 더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조금 더운 음식, 사우나나 반신욕, 온천욕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강내를 데펴주거나 사지 말단의 혈관을 열어주면 예. 잠시 동안은 온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얼굴도 붉어질 수가 있는데 예. 땀이 나서 피부를 식혀주고 이 복강이나 사지 말단으로 혈액의 순환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혈액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면 홍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열치열법이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술이나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알코올은 이 말초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늘 붉은 기를 이 얼굴에 코나 광대뼈 밑에 붉은 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예. 커피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붉어지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자극, 살짝만 건드리면 붉어질 수 있는 상태를 스탠바이 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커피를 끊어야겠군요. 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 안면 홍조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지만 남자들은 또 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위염 앓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은데 효찬 씨는 좀 괜찮으세요? 저는 그 와이프랑 단둘이 있으면 배가 살살 아프거든요. 왜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끔 만나면은요. 네. 지난 학기에 한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다 말고 계속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또 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신경성이라고 그 진단서 이런 걸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신경성 질환이 생기는 거 이게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사람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시험 스트레스죠. 네. 누군가에게 이 평가받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 뭐 돈을 버는 것도 똑같고, 저도 매일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시험 안 쳐서 좋겠다고. 나는 매일 시험 친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잘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거든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진다. 네. 위장은 부교감신경계의 주장기다. 그래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이 딱 꼬이고 배가 아프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고 소변도 자꾸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돼서 증상과 주의사항들 살펴봤는데 네. 사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조화가 잘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에너지인데요. 네. 이 에너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이 오는지 원장님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기에는 하나지만 우리 몸속에는 6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 거거든요. 네.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최초의 바다에서 생겼죠. 예.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물이 부족해지면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사람은 하나의 방수 주머니입니다. 이 피부라는 방수 가죽 속에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60조 개의 세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해야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간이나 콩팥, 폐가 있어서 그 물을 계속 걸러줍니다. 간은 주로 기름 찌꺼기, 네. 유기물, 유기물들을 걸러주고요. 콩팥은 물에 녹는 것들 네. 예, 걸러줍니다. 그다음 폐는 세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우리가 염증으로 찌꺼기가 발생하면 밤에 자는 동안 여기 쌓였다가 아침에 옥 뱉어내잖아요. 그 잘 뱉어내는 것도 이 필터링 작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네. 아침마다 구역질 한단 말이죠. 네. 옛날에는 간이 나빠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폐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 물은 돌아야 된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네.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병원에 간다든지 의학 프로를 본다든지 하면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사람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제일 작습니다. 바이러스는 이 세포막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간염 바이러스, 간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네. 그래서 잡기가 힘듭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잘 낫지 않죠. 네. 간염, 감기 이런 것들. 세균은 세포하고 거기가 같기 때문에 세포 사이사이에 삽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살죠. 항생제 먹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은 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생충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장, 소장 안에 산다든지 뭐 혈관 속에 네. 산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 내부에서 오는 공격을 다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모든 세포가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80년을 살지만 이 입천장에 있는 세포는 3일밖에 못 살고 네. 위장 3일, 대장 7일, 뭐 뼈는 뭐 3년, 머리카락은 한 달에 2cm씩 자랍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몸 속에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잘 죽어줘야 새로운 삶이 잘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만성 통증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빨리 죽지를 못하니까 오래된 세포가 남아있죠. 그래서 몸에 기운이 더 없어지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100살을 살았어.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100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수명은 지금이 훨씬 길죠. 네. 전쟁이나 이 감염 질환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길어졌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70이 넘어가면 전부 병원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건강 수명이 증가하는 것이 진정한 수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막아줍니다. 그게 건조한 방어.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축축한 방어예요. 네. 이 물이 계속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면역력이 또 있습니다. 면역이란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것만 면역이 아니고 암세포나 잘못된 세포가 자라는 것을 찾아내서 파괴하는 것. 그것도 면역이 됩니다.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속에서는 죽음과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쇤하이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제 먹은 고기가 네.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오늘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고 네. 그저께 먹은 것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지방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먹은 것이 지금 현재 내 몸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다. 맞는 말인 거예요. 네. 생각도 똑같아요. 어제 생각했던 것, 오늘 생각했던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불행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나를 만드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은 기쁜 나를 만든다는 거죠. 예.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에너지를 소모해서 재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재생이 된다. 네. 이 책상은 재생이 안 된다. 그 재생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생을 통해서도 이제 한과 열이 순환을 하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애를 남겨두고 자리를 비워주면 아기가 커서 다시 할아버지가 되죠. 애들은 순양체입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고 심장도 빨리 뛰기 때문에 바쁘죠. 세상이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 예. 유치원에 가면 뛰지 마시오. 그죠? 노인정에 가면 가만히 계세요. 그죠?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느려지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빨라지면 그걸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우면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추우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우리 몸도 똑같다. 심장에서 가까운 곳은 아랫목 따뜻하고 심장에서 먼 곳은 빨리 차진다. 급성염증, 만성염증도 똑같습니다. 염증이 바로 생기면 피가 막 모이고 피가 모이면 따뜻해지고 뜨겁고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만성으로 변해서 염증이 오래되면 혈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냉해지죠. 시리고 차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날 때는 열을 식혀줘야 되고 만성으로 변했을 때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예.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동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먹어야 돼요. 위장관이 튼튼해야 돼요. 둘째는 산소가 잘 들어와야 돼요. 호흡이 잘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죠. 예. 사랑도 굉장한 에너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예. 공기는 호흡기로 들어요. 호흡기가 튼튼해야 돼요. 담배 피지 말라. 그 다음에 소화기가 튼튼해야 된다. 소화기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독소는 알코올이죠. 술이 소화기를 망가지게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술, 담배. 담배는 흡연, 폐를 망가뜨리게 하고. 그다음에 커피는요, 사실은 좋기는 해요. 에너지를 막 생산시켜 주잖아요. 머리도 맑게 해주고. 근데 사실은 땡겨 쓰는 거예요. 네. 너무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과열시킨다. 그래서 신경을 노화시키고 혈관을 노화시켜요. 그러다 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인데 사랑의 기술은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감하기. 나 짜장면 좋아해요. 난 짜장면 싫어해. 나 축구 좋아해요. 축구가 뭐 재밌어. 이러면 공감할 수가 없죠. 예. 아, 나도 그거 좋아해. 나도 해봤어. 이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뇌거든요. 어떻게 형성된 뇌를 가지냐가 뇌 정체성을 말해줘요. 네. 테니스 치는 사람 오른팔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져요. 피아노 치는 사람 손가락 커져요. 눈 좋은 사람 눈이 커져요. 등은 이 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사용을 안 해요. 늘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 불안 세포가 많아요. 기쁜 사람 기쁜 세포가 많죠. 근데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바꿀 수가 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뇌를 지금부터 가꾸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신경도 좋아지고 건강도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의사 김순열 원장님의 우리 몸속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생물 수업 듣는 것 같았는데 우리 몸 정말 신비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신비한 우리 몸을 잘 지키려면은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또 원활하게 순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좀 생활의 습관, 바른 습관과 바른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유선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뇌를 가꿔야 된다라는 얘기에 급 공감했죠. 네. 그 요즘 사실 그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맞아요.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좀 왜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숨이 탁 막히거나 그러니까 폐쇄공포증 같은 게 살짝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우울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우울증이나 공포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의 원인이
대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네. 과거에 있었던 좋지 못한 기억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사람의 뇌는 아까 보신 것과 달리 또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는 인간의 뇌, 중간에는 포유류의 뇌, 아래쪽에는 이제 파충류의 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두 개는 다 없어지고 파충류의 뇌, 오로지 두려움만 느끼는 본능으로만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뇌를 개발하고 자극해서 인간의 뇌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뇌,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뇌로 사고를 해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울 이유가 없고 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려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뇌 피질, 인간만의 독특한 전전두엽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뇌 미인이 된다는 거, 사람의 뇌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예, 그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 신경세포, 뇌 속의 그 신경 경로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도 네. 영향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명상법도 도움이 됩니다. 예. 명상이라는 것이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명상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자극하면은 가장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네. 가만히 눈을 감고 동해바다 푸른물, 시원한 바람, 백고동 소리, 사각 끓이는 모래소리, 짠 냄새, 광어회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네. 금방 내가 무슨 질문하셨죠? 생각을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긴장해서 벗어나게 돼 있다. 예. 가장 간단한 신경 분산의 방법이고요. 질병도 똑같거든요. 이 질병이 다 나았나 싶으면 다음 질병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가족이면 가족, 이 인생살이를 함께 투 트랙으로 운영하시면은 네. 더 활기차고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건강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율신경 이상으로 오는 질환과 예방법 꼼꼼하게 알려주신 한의사 김순열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패널 세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속의 장기들은 끊임없이 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런 재생이 되는 것을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연 치유만큼 안전한 치료법도 없죠. 항상 좋은 생각, 또 안전한 그런 습관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약속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